하는 자료들이 그 6월 모의 수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항부터 만약 활용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좋은 문항이 사라져 버려서 네. 다소 그 문항 연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연계를 하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문항 변형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연계 방식은 크게 봐서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략적으로 좀 고민하는 그 수험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지문이나 내용들 이미 6월달, 9월달에 출제됐던 내용들은 이제 진짜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겠죠? 예, 우리가 기출 문제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 과정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출제했던 본 수능이나 그리고 모의 수능에서 출제했던 것들이 똑같은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문항으로. 다만 다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출 문제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모의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주제도 여전히 다뤄질 수는 있는데요. 문제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 수능에서 이미 한번 접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학습했다면 본 수능에서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요. 그 지난 과거 5년 또는 10년에 그 시험이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됐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5학년도부터 5년간의 그 시험 내용을 또 분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수능 성적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의미 무엇일까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로운 성취도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을 공개하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간 또는 학교 간의 그 학력의 차이 해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의 질 관리와 그리고 지역 간 또는 학교 간에 생기는 학력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그 성취도 자료, 특히 그 수능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공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미 확인된 바입니다마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느꼈던 지역 간에 또는 학교 간에 그 학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여건이 불리하거나 시골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수능 성적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학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적인 불리함이나 학생들의 어떤 가정 배경에서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금 하신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여쭤보도록 하죠. 그 말씀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특목고, 일반고 간의 학력 차이가 학교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들의 어떤 학업 성취에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데 우리가 개인의 가정 배경은 정책적으로 고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어떤 헌신성을 이끌어내는 거라든지요. 학교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록 평준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학교 간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목고라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느 만큼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수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학업 성취도에서 성적이 낮다라는 것을 어떤 개인 가정 배경의 차이라든지 지역적 여건의 차이로만 돌릴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변화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건 뭐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교육에 의한 영향 가능성, 아마도 그것은 지역적인 환경이기도 하겠죠. 네. 실질적으로 예컨대 서울의 특정 지역이 성적이 높게 나왔다. 혹시 이렇게는 안 나왔습니까? 물론 그 지역 간 차이라는 것이 그냥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예를 들어서 광주나 제주도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수능을 우리가 9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9등급 간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 의 변화를 보면 서울처럼 대도시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물론 서울 시내에서도 그 지역 간의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교육이 서울보다 못하지만 좋은 성적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제공해주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사교육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까지 혹시 조사가 됐는지요?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아직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학교에서 방과 후에 방과 후 교육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는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중요한 그 조사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조사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최근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이와 같은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평가는 왜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그 학생들이 과연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마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네. 과거에는 학생들이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만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표집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학력은 국가가 보장한다라는 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전집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학교, 특정한 학생들이 각각 어느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과정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집 실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소간에 그냥 과거처럼